시사.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은 국민의힘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정치 현안들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철수 의원님 또 천재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이 또 수능 날입니다. 네. 예, 수능 보시는 학생들 응원 메시지 먼저 부탁드리고 시작할게요. 예. 정말 지금까지 많은 고생하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힘드신 그런 과정들 다 겪으셨으니까 갈고 닦은 실력 유감없이 발휘하시면 좋겠고요. 예.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스티브 잡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대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대학교 그랬죠. 한 학기만 이제 나오고 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랑 직접 필요는 없지만 그냥 끌리는 대로 몇 과목 이렇게 수강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글씨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다는데 이상하게 끌려서 그걸 했대요. 근데 10년 정도 뒤에 애플사를 만들면서 그 매킨토시라는 컴퓨터에 처음으로 그전까지 컴퓨터는 글씨체가 한 개였는데 다양한 글씨체를 이제 포함시키는 첫 번째 컴퓨터를 만들고 그게 지금은 대세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띄엄띄엄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점인 줄 알았는데 예. 다 연결된다.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 점들이 다 연결이 돼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하든 결과가 어떻든 열심히만 살면 그 점들은 다 연결되는 게 그게 인생이다. 그 말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수능 이제까지 준비한 과정이 중요했으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지금 결과를 받아보고 계속 있는 겁니다. 해외 순방도 하고 이제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순방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 해외 순방이 어느 때보다 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전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기존의 패권국이 있고 신흥 강대국이 있는데 이 둘이 충돌할 때가 가장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항상 우리는 피해를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외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시면 미국과 과학이 과학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예.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북핵 위협이 있고요. 또 공급망 재편이 있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 한미, 한일 그리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회담 때도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좀 더 진전된 그런 안을 이제 우리가 받아냈고 그리고 또 그 한일 쪽도 정식으로 정상회담을 이번에 처음 실시를 했고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아쉬운 게 중국과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국과 만난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 만났을 때는 좀 더 진전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순방 가시기 전에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이상민 장관이 계속 이제 배웅을 했고 가기 전에는 툭툭 쳤고 올 때는 이제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상민 장관은 사실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제 거취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관됩니다. 사실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의 주무부처장은 이상민 장관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이상민 장관이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러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섭섭한 유족들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인데다가 국민들 간의 대립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불명예스럽게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결단을 해주시라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섭섭한 유족에 대한 도리다. 그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니까 사퇴를 해야 된다. 본인이 자진. 네.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금 경찰 수사 중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뭐 거기에 어떤 뭐 협조라든지 역할들이 있을 테니까 가능한 한 많은 시간 내에 수습하고 나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당대회 앞두고 그 당무감사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당무감사 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히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예. 최근에 현직 원외 당위원장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우려들이 많아서 저라도 대신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바로 지난 직전 총선 때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자기 이름 한번 알리지 못하고 다 낙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수도권 전체 합해가지고 서울, 경기 15명밖에 당선이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했던 일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돈이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비 털어가지고 그 선거 치르고 그 다음에 또 대선 치르고 또 다시 지방선거까지 치렀습니다. 지금 막 그것이 끝난 시점에서 이제는 좀 정치 활동도 하고 당 정비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기회도 못 갖는 거는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특히 이렇게 도중에 이런 평가가 나빠가지고 바로 해임이 된다면 예. 거의 원수가 돼서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은 그 총선 직전에 바로 당무감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공천하는 게 당에서 하는 관행입니다. 저는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시기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외 당의 위원장들이 우려가 많다. 그걸 대신 전달한 겁니다. 그 원외 당협위원장의 그런 우려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당 지도부에서는 분열을 초래할 일이 전혀 없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저도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님이 합리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제 우려를 말씀드리면 그걸 반영한 그런 안을 만드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더라도 제대로 심사를 해서 나중에 총선 직전에 하는 게 그게 당에게도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떤 그 분열이랄지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웠을 때 내가 일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국회의원 공천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 분열될 가능성 그 자리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당에? 네, 뭐 정치라는 것이 항상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경쟁을 시켜서 가장 최선의 후보를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당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된다. 근데 여의도 한쪽에서는 그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당 그거는 또 대통령의 의중을 알거나 또는 대통령과 가깝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당이 해야 되는 역할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입법부에서 제도적으로 그 지원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민심을 정확하게 그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심과 조금 다른 어떤 정책이라든지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좀 더 나은 민심에 맞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 저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1번만 한다면 그거는 그냥 차이가 없는 거죠. 1번만 그렇게 하게 된다면 행정부와 국회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똑같은 지지층에 갇혀서 결국은 총선에서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1번과 2번을 다 한다면 그러면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가 나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대통령 지금 지지율을 감안하면 초반이면 뭐 6개월 동안에 사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고, 그러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만약에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뭐 보강 같은 걸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일단 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다는 거는 저는 변화를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봅니다. 예. 다른 여러 좋은 후보분들이 많습니다만 당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당대표다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보실 때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의구심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변화를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솔직히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공천에서 누구를 친한 사람을 봐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이기는 공천,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명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공천할 수 있으니까 공천 파동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당에서 전당대회를 나왔던 분들은 아무래도 신세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당선이 된다면 지금 현재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현직 이번에 뽑힌 당대표와 친한 사람으로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고, 그게 또 특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민심과는 반대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총선은 실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그 중도 저는 스윙보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만 찍으시는 분과 3번만 찍으시는 분, 2번만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저 선거를 결정짓는 것은 스윙보터입니다. 근데 이 스윙보터 분들은 항상 이렇게 보는 것이 과연 누가 더 유능한가, 경제 문제를 살리는 등 유능한 사람인가.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누가 도덕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누가 더 품격 있고, 그러니까 뭐 막말 같은 것들 쓰지 않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직접 행동으로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가. 저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년 동안 뭐 저만큼 이렇게 그 스윙보터층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가.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쭉 말씀을 하셨는데 당 내에서 보면은 장제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또 그 비판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밖에는 친윤계, 이른바 친윤계 대통령의 복심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님의 뭐랄까 포지셔닝은 뭡니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당대표입니까? 아니면은 대통령과 친한 당대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떤 정부든 사실 성공을 해야지 국가가 성공하고 국민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모든 정치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그 용산의 생각을 100% 그대로
뭐 똑같이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지층이 확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당이라는 것이 보면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저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야지만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쓴소리라도 해야 되겠다. 쓴소리라도 해야 되는 그런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당에서는 그 목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예. 그리고 또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정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한 거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어떤 대통령을 둘러싸고 갈등의 양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뭐 장제원은 아시겠습니다만 예. 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장제원 의원은 충분히 저는 그렇게 행보하고 발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것 역시 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 중에 하나로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해서 건강한 당을 만드는 그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장제원 의원의 말도. 여러 의견, 중요한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이고, 중요한 그것까지 여러 포함해서, 예. 제대로 우리가 좋은 안을 도출하자는 거죠. 예. 어제 나경원 의원이 저희랑 최강시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당권 도전 여지는 분명히 뒀고, 안철수 의원에게 전할 말이 없냐고 여쭤보니까, 정치가 어쩔 때 보면 매체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별로 안 좋더라. 직접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한 명인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오셨으면 이야기를 좋겠다. 했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많은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당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건강한 당을 위해서 좋다.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 민주당은 거대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뭐 전당대회를 해도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로 정해져 예. 있다고 하면서 어느 국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당은 그것과는 반대로 정말 치열하게 어느 정도 노선도 다르고 각자의 장점도 있고 또 각자의 단점도 있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당원들의 치열한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선택을 받는 것, 그것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길이고 그것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혹시 신경 쓰이지는 않으십니까? 여론조사나 아닙니다. 예. 그건 당원들 뜻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예. 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일뿐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정조사는 여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국정조사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쉽습니다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출석을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해도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 중이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 목적이 뭡니까? 진실을 밝히는 건데 증인들이 출석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당과 야당 의원들 간의 말싸움 그냥 단순히 그냥 정쟁에 그냥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생산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경찰 조사를 지켜보자. 그리고 또 경찰 조사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납득을 못한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이것들 하는 것은 그거는 그게 오히려 적절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드립니다. 예.
국정조사는 반대하시는 걸로. 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 수사 중이기 네.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